네,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월간조선 조성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가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 취재했죠? 예, 맞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죠. 예. 예. 곽상도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문제를 최초로 폭로한 정치인이죠?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처음에 폭로한 내용. 일단 처음에 폭로를 한 게 이제 그 구기동 빌라, 네. 여러분들로 잘 아시는 이제 구기동 빌라를 매매를 했는데 네. 그 매매를 하면서 이 감정가가 4억 6천만 원짜리 빌라를 네. 6천만 원, 그러니까 5억 1천만 원에 실거래가가 5억 1천만 원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매도를 했느냐? 네. 그리고 그걸 매수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은 어떻게 됐느냐를 곽상도 의원 측에서 파헤쳐 봤더니 네. 알고 보니까는 그 구기동 빌라를 매매하던 시점에 이미 가족 그 세 가족이 지금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네. 서모 씨라는 남편과 네. 그다음에 아들이 해외 이주를 한 걸로 네. 이제 고구마 줄기 엮듯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곽상도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이제 그 문다혜 씨가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국가로 갔다고 했는데 예. 그 국가가 태국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기정사실화 됐죠. 예. 지금도 태국에 있습니까? 그 지금 이제 제가 그거를 좀 곽상도 의원 측과 네. 그 다른 경로로 좀 취재를 해봤더니 네. 현재 그 남편 서모 씨라는 사람은 태국에 있는 걸로 돼 있고 네.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국내 여론이 네. 안 좋다고 해서 네. 다른 동남아 국가로 지금 이주를 해서 네. 아마 조만간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네. 지금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싱가포르에 또 국제학교에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네. 아마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이 문다혜 씨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딸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그에 따른 경호 등의 그 비용이 발생한다 예,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죠. 그래서 그 곽상도 의원 측이 추산을 했습니다. 네. 그 외교부에서는 육국 공무원 한 명이 네. 동남아 파견 근무를 했을 때 네. 숙소비 등을 총 이제 그 합산을 해서 해봤더니 네. 최대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연간. 연간이요. 네. 그런데 대통령 딸과 손자가 이렇게 네. 손자가 나갔을 때는 가족이 딸린 가족이 나갔을 때는 이거를 다 비용을 계산했더니 한 연간 9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2인 1조 3교대 24시간 경호. 했을 경우에 예. 네, 그럼 12명의 경호원이 필요하다. 대략 그렇게 추산이 거기다 곱하기 7천 하면 8억 4천 플러스 네. 알파 해서는 네. 9억 원 이렇게 네.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뭐 대통령 가족이 나가면 경호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이 정치권에서는 네. 그게 말이 되느냐, 네. 아니면 사설 뭐 경호원을 붙인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그 경호 문제는 이제 청와대 측에서도 조금 이 청와대 측에서 경호를 하고 있다. 뭐 네. 사설 경호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노영민 비서실장도 네. 저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가지고 네. 그 얘기를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조성호 기자가 얘기한 거는 굉장한 특종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곽상도 의원 측의 추적에 따르면 처음에는 일가족 그러니까 남편과 문다혜 씨와 그 아들이죠. 그 세 명이 태국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남편은 태국에 있는데 문다혜 씨는 제3의 동남아 국가로 간 것으로 보이다가 네. 또 머지않아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자제분은 이제 또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다닌다는 설이 있는데 네.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논리라면은 경호 인력도 세 갈래로 갈라졌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미뤄서 짐작을 해본다면은 네. 그런데 이제 그 문 대통령이 당시에 그 2018년 7월 9일 날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에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는 발언이 그때 논란이 됐는데 왜 논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도에 갔을 때 나왔던 그 발언이 된 시점에는 네. 이미 문다혜 씨 가족이 네. 전부 다 이제 해외 이주를 위한 네. 서류상의 절차를 다 완료했을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그 딸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네. 우리 딸이 한국에서 요가를 하고 있다. 네. 라고 발언한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렇군요.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갔나요? 그거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요가 강사를 했기 때문에 인도로 갔을 가능성도 있나요?
인도로 갔을 가능성 뭐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인도에는 요가 하는 사람들 천진대 문단지 정도 실력으로 인도에 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요가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니까는 그렇게 네. 해서 경제력을 창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그 구기동 빌라 때문에 시작된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기동 빌라에 관심이 좀 많아서 네. 이 해당 빌라의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이 빌라를 그 웃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이 누구냐? 네. 요즘같이 경제가 불황인 때에 네. 5천만 원 가까이를 더 내고 빌라를 산 셈인데 네. 79년생 오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모라는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를 곽상도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걸 자기도 모르겠다. 네. 이거는 기자들이 좀 파헤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해가지고 해당 그 오모 씨라는 사람을 그 추적을 했던 네. 기자한테 제가 이제 물어봐서 했더니 네. 일체 언론 접촉을 안 하고 있고 네. 그 주소지 일단은 구기동 빌라를 샀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전 주소지를 제가 보니까는 상도동에 살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 79년생 오모 씨라 네. 해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그 게임 업체 쪽에 근무하지 않았냐. 왜냐면은 사위 서모 씨가 네. 토리게임즈라는 그렇죠. 업체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네. 그와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오모 씨의 정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베일에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문갑식의 진짜 TV나 월간조선으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그 토리 게임즈라는 거의 그 토리가 강아지 이름이죠? 예, 맞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던 네. 강아지의 이름. 네. 그런데 사위 서모 씨를 둘러싸고도 또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국내에서 게임 업체를 하다가 게임 업체에도 사실 좀 수사한 부분이 많았었죠. 예. 저희가 그거 다 띄워보니까 무슨 1년간의 그 매출 규모라든가 인건비에서 수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 사위인 서모 씨가 태국으로 건너간 게 무슨 특혜 취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였죠. 예, 요거 이제 언론 조금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문제의 항공사가 이제 이스타 항공사, 네. 이스타 항공사에 직접 취직을 한 건 아니고 이 서모 네. 씨가 그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네. 취직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대급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네. 지금 곽상도 의원 측에서 했더니 네. 이 지금 이스타 항공 뭐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네. 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이상직 씨 전 네. 국회의원이었죠. 네. 이분이 이제 이스타 항공의 그 사실상의 저건데 그 오너입니까? 오너죠, 오너. 예, 예. 예, 실질적인 오너인데 네. 이분이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을 했고 네. 그 다음 달 작년 4월에 서모 씨가 이제 그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특혜 취업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네. 곽상도 측에서 이제 이스타항공을 추적을 해본 결과 네. 신규 노선 취향이 지금 이스타항공 쪽에서 준비 중이다. 근데 그 굉장히 알짜 노선. 네. 이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사의 저가항공사, LCC라고 불리는 저가항공사인데 네. 저가항공사가 받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노선이다. 그렇군요. 그런 노선 두 개가 지금 이제 곧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조 기자가 이번에 쓴 그 기사를 보면은 그 현지 법인명은 타이 이스타젯? 타 이스타젯은 이제 그 이스타항공이 태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고 네. 이 서모 씨, 사위 서모 씨가 이 회사에 근무하는지는 이 이스타항공 측에서 아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무 안 하면 안 한다고 밝히면 되지 자료 제출 거부한다는 거는 인정한다는 뜻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밝히면 되는데 예.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거는 다닌다는 뜻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보면은 그 특혜 시비가 더 불거지겠는데요. 아마도 이게 그 구체적인 해명이나 네. 아니면은 어떤 사위 서모 씨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속 해외에 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지금 불명확한 해명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은 네. 이거는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신규 같지만 취향 노선이 아마도.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일본입니까? 아니면 동남아 쪽입니까? 지금 하나는 동남아 쪽에 하나는 아시아 노선인데 네. 이게 아직 그게 특혜라고 딱 단정을 지을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확실해지면은 네. 박상도 의원 측에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보도 자료를 돌릴 거라고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예.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이분이 있었고 네. 그 밑에 이제 그 지금은 물러난 백원우 네. 행정비서관이 이제 네. 같이 조직본부 이제 부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이상직 씨는 문재인 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 부본부장. 예. 그다음에 백원우 씨는 조직본부 부본부장.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췄던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백원우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실세로 분류됐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실세로 분류됐다가 지금 아마 드루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나서 지금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총선 준비를 하고 있겠죠.
뭔가 명예회복을 본인도 원래 국회의원 했던 분이죠. 백원호 전 맞습니다. 민정비서관. 네. 그다음에 지금 이 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한때 근무했던 토리게임즈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 회사가 이제 좀 유명무실해진 상태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 곽상도 의원한테 물어보니까는 이 네. 토리게임즈의 자금을 차용해준 회사가 있다. 아, 그게 이제 투자자문 회사인데 네. 여기에 이제 그 이 회사 K사라는 이 투자자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직원 김모 씨가 만든 네. K사라는 자본금이 6억 원에 불과한 네. 굉장히 영세한 회사였는데 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토리게임즈에다가 저 돈을 빌려준 회사가 되겠죠. 네. 근데 이에 2017년도에 네. 연구개발특구 일자리 펀드의 공동 운용사로 지정이 됐다. 네. 그래서 정부로부터 700억 원을 받았다. 그래요?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연관성은 있는지 확실하게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마 이런 시기적으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토리게임즈와의 접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군요. 대해서는. 뭐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올 정도면은 전혀 무관하다. 이거 잡아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가 언제쯤 불거질까요? 저는 문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그 해를 맞기 1년 전쯤에 불거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후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토리게임즈에 대한 그 정부 지원설이라는 게 이제 아까 조 기자가 얘기한 피투자자본이라는 회사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본금이 6억 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적자였는데 네. 갑자기 2017년도에 연구개발특구 일자리 펀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되면서 네. 정부로부터 700억 원을 받았다. 참 상당히 네, 제가 예전에 경남 양산에 있는 문 대통령의 그 사돈댁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일본의 언론에서까지 문 대통령의 딸이 도망을 쳤다, 이렇게 도망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응이라든가 해명을 좀 들으려고 갔었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것은 물론 양산에서 취재하고 올라온 다음 주에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청와대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취재를 하고 왜 취재를 했느냐는 항의를 받은 건 참 처음입니다만, 우리 조 기자가 이제 곽상도 의원하고 그 인터뷰를 직접 해보니까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겠군요. 그러면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현 정권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곽상도 의원 측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 문제를 거론을 네.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김학의 사건으로 본인을 범법자로 이제 엮어 들어가는 아니냐.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엮여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뭐 본인 주장에 의해서는 자기는 결백하다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수사기관이 이제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해서 네. 사실 이게 워낙 오래전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벌써 6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네. 그것도 지금 경찰, 검찰, 그다음에 청와대 그 당시 청와대 입장이 엇갈리는데 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들이밀 수 있을지 네. 그게 아마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참,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같은 경우는 참 희한하기 그지없는 사건입니다. 아니 그거는 저 증거하고 무슨 자료들이 다 있는데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 하나를 잡아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무슨 뭐 영장이 기각되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저 현재 검경 또는 이제 사법부가 이 사건 자체를 장기 미제로 만들려는 것인가, 아니면 뭐가 지금 진짜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설설설 끓는 이렇게 네.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 그 조 기자와 함께 나눈 대화에서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문다혜 씨 부부의 동선. 두 번째, 문다혜 씨의 남편이자 문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의 특혜 취업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서 씨가 다니던 게임 업체에 대한 모 펀드 운용사의 아리송한 행보. 이것이 하나하나 건건이 전부 신문 같으면 일면 톱을 장식할 문제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언론은 없습니다.
오직 문갑식의 진짜 TV만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특종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구독과 지원이 여기 저를 비롯한 문갑식의 진짜 TV에 출연한 월간조선 기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